자, 이제부터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미분계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따라와 줘야 합니다. 미분계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평균 변화율을 또 알기 위해서는 기울기부터, 우리가 익숙한 기울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기울기는 우리가 정말 익숙한 개념이지. 뭐였지 기울기는? 좌표 평면에서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지. 이렇게 선분이 있으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그럼 이 선분이 x축이랑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거 분의 요게 되니까 요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뭐였다? 탄젠트였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도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예를 들어서 1,2와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자, 그러면 x 증가량, 뭐 뒤에서 앞에 거 빼도 되고 앞에서 뒤에 거 빼도 돼요. 쌤은 뒤에서 앞에 거 뺄게. x 증가량을 구하려면 빼면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거든. 마이너스 이만큼 차이 나잖아. 여기도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y 증가량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때 x 증가량, y 증가량을 이 증가량 쓰기가 귀찮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요 세모 모양처럼 생긴 거는 그리스 문자인데 영어 D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에 해당해요. 왜 D냐? 요 증가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거잖아. 요거 변했다라는 것을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 차이잖아, 그치? 그래서 차이를 뜻하는 디퍼런스의 D를 따왔어요. 그래서 그 D를 의미하는 그리스 문자 중에서 대문자 요거를 델타라고 읽습니다. 차이를 나타내.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기울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평균 변화율, 이것도 이제 처음 배운다, 그치? 평균 변화율이 뭐냐? 평균 변화율은 이 기울기는 우리가 항상 언제 기울기를 구했지?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죠. 그런데 평균 변화율은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이든 어떤 모양이 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좌표 평면을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요렇게 증가하는 어떤 함수 y는 fx라는 요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위의 두 점이 있을 거잖아. 요 앞에 점의 x좌표를 a라고 해보고요. 요 뒤에 거의 x좌표를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a일 때 y좌표는 뭘까? x에 a 나오면 y좌표는 fa가 되고요. x가 b일 때 y좌표는 fb가 되겠다, 그치? 이때 평균 변화율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 요거는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정의를 잘 알아두세요. 평균 변화율은 요 두 점,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요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이거는 뭐냐면 구간 A, B 두 점을 선분으로 이은 선분의 기울기라고 생각해주면 돼. 두 점, A, B 두 점을 어떻게 했다? 선분으로 이었대. 이었을 때 이 빨간색 선분이 기울기를 두 점 A, B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순간순간 기울기가 달라지거든. 여기서는 좀 만만했다가 점점 가팔라지죠. 이렇게 곡선일 때는 이 두 구간
이 양끝점을 잡은 다음에 이 선분을 그어서 이 선분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꼭 두 점이 필요합니다. 두 점을 선분으로 이은 이 선분의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는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뜻이지. 자, 그런데 이 x 증가량은 여기를 말하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우리 2에서 5까지 거리 어떻게 구해? 3이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그래서 x 증가량은 b 빼기 a가 되고요. 요 y 증가량은 fb에서 fa를 뺀 것과 같겠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 이 두 점의 기울기니까 이 양끝점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선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한다면 여기 요 길이가 뭐가 될까? 요게 x 증가량이 되지. a에서 b까지 요 간격은 x 증가량이죠. 그래서 요거를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 앞에가 a일 때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에서 요만큼 온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지. 그러면 요 fb도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쓰면 b 대신에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x 증가량 델타 x라고 쓰면 델타 x분의 fb, 아까 fb는 요거 b 대신에 요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b 대신에 f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요거 두 개 식이 똑같다는 거 알겠지? 얘가 x 증가량이고요. 그래서 x 증가 델타 x 분의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아.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되겠다.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분계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앞에서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분계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기로 했어. 평균 변화율은 뭐냐? 원래 요 구간 안에서 이게 곡선이잖아. 곡선이기 때문에 이 점들에서 각각 기울기가 시시각각 변하죠. 여기에서는 좀 완만했다가 점점 가팔라지잖아. 그치? 그런데 이 기울기들의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양끝점을 잡아서 쭉 이었을 때 이 선분의 기울기가 이 시시각각 변하는 기울기들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 하지만 순간 변화율은 그냥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잠깐 사이,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 시시각각 변하는 요 기울기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틈이 되게 되게 짧은 찰나잖아.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즉 곡선 얘네를 좀 이렇게 확대했을 때 어떤 점, 이 점의 x좌표가 a라고 했을 때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쌤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테니까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A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얘기겠지.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 점이 2개가 필요해. 그래서 임의의 점 X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점, 임의의 점 X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A에서 X까지 요 평균 변화율은 A에서의 순간 기울기보다는 좀 다르죠. 그치? 요거 좀 차이가 있잖아. 그런데 이 X가 점점 A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봐. 점점 A 가까이 오면요, 거의 A에서의 순간 기울기랑 같겠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임의로 X를 잡은 다음에 구간 A에서 X까지 요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을 구한 뒤 요 평균 변화율에서 X가 A로 가까이 가면 결국 A에서 순간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순간적인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평균 변화율에서 요 델타 X는 뭐야? 요거 X 증가량이잖아. 요게 델타 X인데 요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 극한값에 대해서 배운 거야. 자, 평균 변화율 A랑 X 평균 변화율을, X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되지만 X가 점점 A로 가까이 오면 결국 A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게 바로 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극한값은 쌤이 정확한 값이라고 했을까? 아니죠. 극한값은 그게 가까이 가는 목적지라고 했어요. 목적지, 극한값은 그 목적지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X가 A로 가까이 갔다. 즉, 요 델타 X가 거의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게 점점 좁아지겠지. 그렇게 되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 평균 변화율의 목적지는 결국 A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요 함수가 fx라고 하면 A에서의 미분계수, 함수 fx의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붙일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함수 fx의 x는 A에서 미분계수, 즉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f'A라고 나타내요. 함수 A에서의 함수값은 우리 어떻게 했지? 그냥 FA였잖아. 근데 A에서의 미분계수, 즉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거는 여기 프라임이라고 붙입니다. 읽을 때는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결국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이겠지. 그래서 극한을 나타내는 리미트를 사용을 해서 우선 요거 a랑 x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여기가 a일 때 y값은 fa고요. 여기는 fx가 되죠. 요 위에서 여기에서 b 대신에 그냥 x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b 대신에 x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x 빼기 a분의, 그치? 요거 x 증가량, 이것도 삼각형을 한번 쌤이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는 x 증가량이기 때문에 x 빼기 a분의 y 증가량, fx 빼기 fa죠? fx 빼기 fa. 이렇게 되면 그냥 a에서 x까지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고 했지.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간격이 거의 0으로 가야 된다. 간격이 0으로 가려면 x가 a로 가까이 가야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거 이렇게 모양이 같고요. 여기 이렇게 같이 xa 해서 빼기 이렇게 나와있지. 그게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또 우리 평균 변화율 요 식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 또 요 뒤에 식이 있죠. 요것도 그대로 쓰면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리미트, 그러면 x 증가량이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x잖아. 그래서 x는 a 더하기 델타 x 해서 f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하고 빼기 fa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x 증가량 델타 x 이렇게요.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갖고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미분계수식 얘랑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면 됩니다. 자, 미분계수. 자, 그러면 다른 문자를 써볼게요. fx의 x는 b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그러면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 b일 때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지. 요거는 기호를 어떻게 쓴다? f'b라고 쓰고요. 여기에 뒤에 x라고 놓고 x가 b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b분의 fx 빼기 fb. 요거 모양 같고 요거 모양 같았지. 또 다른 식 뭐였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대신에 b 더하기 델타 x 빼기 fb, 이렇게 두 개를 외워주면 되는데 우리가 매번 델타 x 쓰기가 귀찮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델타 x 대신에 요 델타 x 대신에 h라고 쓰기로 했어요. 요 h는 아주 작은 양을 나타내는 영어의 앞글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델타 x 대신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요렇게 요걸로 이제 해줄 겁니다. 이제 델타 x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우고 h분의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이거 a가 아니고 b죠. 네. b 더하기 h 빼기 f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극한 꼴을 보면 0분의 0꼴이겠다. 그치? h에 0 넣으면 0분의 fb 빼기 fb니까 0꼴, 요렇게. 그래서 미분계수 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까지 배웠으니까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x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f'1과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합니다. 자, 요거 맞을까? x 증가량분의 f1 더하기 x 증가량 빼기 f1, 요거 미분계수 맞죠?
이게 F'1이랑 같아요. 이것도 뭐야? 델타 X 대신에 쌤이 H 넣어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 요거는 앞에 여기 3이 있지? 원래는 여기가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 X 증가량이 0으로 갈 때 X 증가량분의 요게 1 더하기 X 증가량 빼기 F1 요건데 여기 보면 여기는 HH 똑같은데 여기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요 3을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분의 1 F'1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얘도 보면 X가 1로 갈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근데 X가 1로 가니까 요 X 증가량이 0으로 가는 거죠. 요것도 F'1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하학적 의미라는 거는 그래프상에서 미분계수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뭐였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미분계수는 뭐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fx가 이렇게 있으면요.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얘가 a, fa지. 그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1,-1, 즉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에서의 미분계수다?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으니까 f'a와 같습니다. f'1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분계수 공식 두 가지가 있었지? 다시 한번 써볼까? f'a는 뭐였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xa 그리고 요거를 x 증가량으로 봐서 원래는 델타 x인데 델타 x 대신에 h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x 대신에 델타 x 대신에 h를 써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증가량분의 a 더하기 h 빼기 fa 요게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식 두 개를 알려줬었어. 원래 요거 x 대신에 x 더하기 h 들어간 거 알고 있죠? 그치?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fx가 있으면 여기를 a 그리고 여기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 하나 다시 잡아야 된다고 했지. 그거를 x라고 하면 여기서 요 x 증가량이 h, 즉 델타 x이기 때문에 x는 a 더하기 h 그래서 x 대신에 a 더하기 h를 넣은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요거 예제 2번도 지금 위에 나온 미분계수식 두 개,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식으로 보면 우선은 미분계수 f'1 첫 번째 식으로 해볼게요. 요 식 어떻게 되지? f'1은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이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 구하는 걸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fx 쓰면요. y 자체가 fx니까 fx 쓰면 요렇게 되고 f 여기에 1 나오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1 나오면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한 다음에 x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0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식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1에서 2 미분계수가 0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 a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돼. 식을 무조건 외워서 해주세요. 그리고 둘 중에 편한 걸로 해주면 돼. 대신 요거 x 대신에 1 더하기 h를 넣어야 되니까 요게 조금 더 복잡하죠. 1 더하기 h제곱 빼기 2 1 더하기 h 여기 얘네가 요거였고요. 그 다음 빼기 f1 f1은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었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 다 풀어서 한번 쓰려면 조금 밑으로 써줘야겠네. 자, 요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풀면 h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h 플러스 1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2h 마이너스 2h 없어지고요. 1, 1 마이너스 2 없어지네. 그럼 h분의 h제곱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이므로 약분합니다. 약분하면 1분의 h 그런 다음에 h 0 넣으면 뭐다? 0 요식 쓰든 요식 쓰든 둘 다 0이 나오죠. 둘 중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단 h가 들어갔을 때는 요거를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요 위의 식을 좀 더 추천하긴 합니다.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요거를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x는 A에서 미분한다라는 거는 A에서의 미분계수겠죠. f'A가 존재한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럼 요 f'A를 한번 써볼까요? A에서의 미분계수.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아이고, A가 아니고 fa가 됩니다. 이게 뭐야?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f'A가 존재한다는 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소리겠지. 요 극한값. 그럼 좌극한을 써보면요. A보다 작은 쪽으로 올 때 요거고 우극한은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게 존재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x에 a 나오면 0분의 0꼴이지? 그쵸? 요거 자체가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즉 x가 a로 갈 때 이게 0이라는 소리겠지. 요거 이항시키면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은 결국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말이겠지. x는 a에서 연속이 되어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0분의 0꼴이고 약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꼭 요걸 만족시켜야겠지.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고, 그 다음에 x는 a에서 연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이 미분 가능할 때 이 조건 첫 번째, 연속이다. 어디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자, a에서 좌극한 우극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얘들아?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겠나요? 연속이고 좌미분, 우미분 여기 이렇게 똑같거든. 그치?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미세하게 요 기울기로 가야겠죠. 그런데 만약 요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보자. 요런 그래프. 그러면 다른 점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하지만 딱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점보다 왼쪽에서 올 때는요, 기울기가 음수지. 근데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는 기울기가 양수가 되지. 이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지죠. 이렇게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뾰족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뾰족점이라고 불러. 딱 꺾이는 거.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는 이런 뾰족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이 가능할 조건 두 가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조건은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x는 a에서 뾰족하면 안 됩니다. 좌미분, 우미분 계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예제 한번 볼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연속이 되려면 우리 뭐 체크해야 되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봐야 되고요. 미분 가능성 조사하려면 두 가지 조건. 우선은 연속하는지 보고요. 뾰족점인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즉 좌미분, 우미분 계수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우선은 x는 0에서 연속하는지 보겠습니다. 연속성.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fx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더라? fx는 절대값 x인데 x가 음수니까 이것도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x로 나와요. 근데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 안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x로 나오는데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고요. 그 다음 함수값. 이거는 극한값 0인 거 존재했고요. 그 다음 함수값. 그냥 x자리에 0 넣으면 되지. 0.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성 조사. 아까 x는 0에서 연속한다라는 건 체크를 했지. 그래서 연속은 되고요. 뾰족점인지 체크해주면 돼. 뾰족점 체크는 어떻게 한다? 좌미분, 우미분 계수 요 두 개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 계수를 구할 때 0을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 올 때, 큰 쪽에서 올 때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의 미분계수인데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미분계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요.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x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f0은 어차피 0이니까 약분 하면 1.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1이고요. 이제 0보다 작은 좌미분계수 한번 구해볼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x가 0으로 가까이 갔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는 뜻이겠지. 요거는 x 빼기 0이니까 x분의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절대값 아니 음수죠. 음수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오고요. f0은 어차피 0. 그럼 약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좌미분, 우미분. 계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실제 이 fx는 절대값 x. 요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요렇게 그려지고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요렇게. 그래서 x는 0일 때 연속이긴 하지만 뾰족점이라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연속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연속한다고 꼭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연속하면서 뾰족점이 아니어야 미분이 가능하겠죠.